네, 안녕하세요. 서리풀 세무 전문위원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0월 15일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금 부분과 세금 아닌 부분을 좀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서초구청 주민이 아니셔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편집이 좀 투박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목차 보시게 되면 주택시장 동향, 평가, 그 다음에 추진 방향, 그 다음에 주택 수요 관리 강화. 이미 많은 분들 접하셨을 거지만 지금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많이 늘어났어요. 금융규제가 좀 더 강화됐고, 그 다음에 세제, 거래질서 확립,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쭉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전체 모든 내용들을 약간 브리핑식으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다 심도 있게는 못 놔둔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우선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 이전의 부분을 먼저 말씀을 쭉 드릴 텐데, 주택가격이 최근에 확실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월 27일 말 그대로 어떤 대책이었죠? 대출 규제였죠. 대출 규제 관련된 부분이었고, 상승폭이 이때 축소가 좀 됐었는데 8월 말부터 다시 상승폭이 재차 확대됐다. 한강 인접 자치구 상승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경기 주요 지역과는 달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극화랑 국지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남, 분당, 안양, 동안, 과천, 광명 같은 경우는 강남권에 인접한 경기 지역은 상승폭 확대 추세로 적혀 있고, 거래량도 말 그대로 8월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많이 올라갔다는 점과, 그다음에 거래 특성, 규제 지역은 확실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갭투자 비율이 급감을 했죠. 그러나 서울 비규제 지역은 연초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 이제 금리, 말 그대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정이 돼서 떨어졌고, 과항리 통화량이 M2가 많이 증가가 됐다.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한강 인접지역, 이 부분의 결론을 좀 보시면 돼요. 한강 인접지역 시장 불안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확산이 됐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상승 압력이 가시화됐다. 그래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했다. 그 다음에 근로의욕 저하고 소비 위축됐다. 그래서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저해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대책으로 좀 바꿔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추진 방향 보시게 되면은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의 정책 우선으로 잡겠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단에 보시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건들이 좀 떠오르는데, 말 그대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가 전부 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파트만 묶였는데 아파트 이외에 뭔가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경기는 12곳이 묶였고요. 금융규제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갭투자 하지 마라 라는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그 DSR이나 스트레스 금리 같은 거를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이쪽에 국세청에서는 초고가 주택 전수 검증, 그 다음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하고 연구 용역이랑 관계부처 TF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주택 수요 관리 측면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금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서울 전역하고 12개 지역 한번 꼭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천, 광명,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그다음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12개 지역이 설정이 됐죠. 이 설정은 10월 16일 항상 다음 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보도자료를 꼭 한번 다운로드해서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늘어났는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기존에 송파도 이렇게 묶여 있었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빨간색 지역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규제 지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정 대상 지역이 세금적으로는 핵심이에요. 이 세금적으로는 이 부분이 핵심인데,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 되겠지만 대출 규제가 많이 빡빡해졌다는 내용들 전반적으로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금입니다. 결국은 세금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면 배제, 그 다음에 비과세요건 강화, 이런 부분들이 생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제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늘어났습니다. 이미 서초구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 26년 12월 31일까지 우선은 내년까지 거의 1년간
지금 서초구가 묶여있는 형태랑 똑같이 적용이 되고 서울, 그 다음에 경기의 12개 지역이고요. 아파트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한 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도 포함하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지정 효과가 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못 해요. 왜냐? 그 세입자가 없어야 돼요. 내가 거길 들어가서 실거주 2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실거주 의무 위반한다. 큰일 나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하겠다. 외국인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허가 취소하겠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비주택 담보대출 LTV도 강화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역과 별도로 새로 적용하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에 같이 묶였다라는 거는 부동산을 정말 사기도 좀 힘들고 팔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대출을 안 볼 수가 없죠. 금융규제도 강화됐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을 것으로 비춰집니다. 말 그대로 6월 27일 날 6억 원의 이제 현행 주담대 대출에 대한 한도를 걸어놨는데 이 한도 자체를 더 디테일하게 이제 차등화 시켰어요. 그래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말 그대로 서초구는 이것을 무조건 적용을 받겠죠. 대출 한도가 15억 원 이하는 6억 원까지, 그 다음에 15억 원 초과 25억 이하는 4억 원까지, 25억 초과는 2억 원까지만 됩니다. 시행이 당장 내일부터예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거는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 원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텔스 금리도 상향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1.5에서 3% 정도였는데 서초구 같은 지역은 3%로 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2배 이상 올라간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으세요. 전세대출 DSR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 소유주택의 지역 무관하게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받고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겠다. 말 그대로 이 DSR 적용할 때 좀 더 빡빡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거고,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시행 경과를 보면서 무주택자나 지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비춰줬어요. 자, 보시게 되면 소유주택의 지역 무관이란 말, 이런 말로 저는 이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하니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정리를 하고 빨리빨리 서울 부동산 사야지 라고 하는 수요에 대해서도 이걸 적용하겠다라는 의지로 피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1주택자가 있으면 제재를 받아? 그럼 나 지방에 있는 주택도 팔고 나서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 살 거야 라고 했었을 때도 결국은 추후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은행권에도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 조기 뭐 실행을 한다 해서 말 그대로 대출에 대한 압박감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세금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짤막하게 한번 봐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부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서초구에 이제 말 그대로 주택을 사시려는 분들에게는 또 약간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서초구에 오고 싶었는데 아파트 취득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정되고 조정대상지역 설정돼서 힘들겠네? 대출은 더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고민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본인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자금을 쓰거나 그런 걸로 주택 취득을 한다? 전부 다 지금은 아주 빡빡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편에 대한 대책 한번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다음 2편에서 이어서 세금 쪽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